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영어 해석은 학교 선생님이 해주셨고 해석도 대충 할 줄 알고 그러는데 이 진의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내용까지 또 자세히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해 안 되는 애들까지 다 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애는 이해 안 되더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죠. 자, 생물학적 이게 적은 특징이에요. 생물학에서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문장으로 생각하라겠죠. 주어는 네. 누가 생물학적으로 변화하냐고. 누가 언제 변화하냐고.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변화해서 우리가 대응한 거지. 누가 변하는 건 아니야. 우리의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면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생물학적 변화가 언제 오느냐? 청소년기니까 그러겠다. 무엇을 그럼 생물학적 변화를 하느냐? 그러면 그 변화를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는데 호르몬이라고 공포의 호러가 공포잖아. 호르몬이 아니라 호르몬이야 청소년기에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게 호르몬, 이 공포의 호르몬이 내 몸을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춘기 때 됐을 때 좀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이게 애가 하고 싶어도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심한 애들은. 변명하면 좀 그렇지만 애들은. 네. 우리의 욕구, 하고자 할 바가 욕구야. 욕구는 좋을 수도 있고 공부하고자 하니까 너무 지나치면 나쁘다는 거야. 네. 욕구는 누구나 있는데 의식주가 3대 욕구야. 기본은 의식주 아니. 자, 수면력, 성욕, 식욕. 이게 3대 욕구야. 제일 강한 거는 뭐랄까? 수면력이에요. 그 다음에 식욕이고, 그 다음에 성욕이고. 기본 본능에서도. 됐어요? 네. 자, 우리의 욕구가 특정한 생물학적 변화에 저항하고자 할 때, 저항한다, 대항한다. 그러니까 이게 욕구가 의도적으로 생물학적 변화를 하는데,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욕구가 저항한다는 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그걸 우리가 나 싫어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네. 자, 정할 때마다 우리는 다음에 3개의 질문을 해봐야 한다. 자, 잘 끊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3개의 포커스가 중요하겠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욕구가 저항하는 저항 욕구야. 저항 욕구가 왜 생기고 왜 저항하나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생물학적 변화라는 게 뒤에 나오겠지. 예로. 네.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왜? 내가 그랬잖아. 어떻게 보내? 어떤 과정으로 보내? 이런 거 드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의 노력이, 그럼 이 노력은 뭐라고? 저항 노력. 욕구, 저항 욕구. 노력이 지금부터 수백 년 후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것인가? 그러면 수백 년 후라는 이유가 나타난 거는 이게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DNA가 변하는 것까지 염두에 둬서. 차이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전적인 생물학은 보통 이제 유전자에서 그럼 이건 선천적인 거네. 유전자. 네. 그럼 노력이라는 것은 저항 노력이라는 것은 후천적이겠네. 이런 거를 볼지를 모른다고 학생이 읽으면 네. 그냥 보지.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네. 자, 만약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패배할 싸움이야. 차이를 안 가져오면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네. 계속 싸워봐야 결론적으로는 패배할 거지. 그러니까 옛날도 싸웠고 지금도 싸웠지만 차이가 안 나타나면 어차피 또 진다는 거죠. 너무 애매모호해요. 자, 다시. 자, 수백 년 후에, 지금부터 수백 년 후에 차이가 발생했어, 이런. 네. 그러면 욕구가 이길 수도 있다는 거지. 욕구,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차이를 만들면 욕구가 이긴 거지. 그쵸. 그런데 수백 년 후에 만약 아니라면 차이가 안 나와. 아무리 욕구로 싸워도. 그러면 욕구로 싸운다는 게 우리의 노력이에요? 노력, 저항하는 노력. 그래서 얘기했잖아, 내가. 저항 욕구, 노력.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싸웠는데도 별 차이가 하나도 안 나. 그지?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고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이렇게 싸우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 싸움도 현상일 뿐이지 실패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변화하지 못하면은 패배할 싸움이라는 거죠. 그치. 네. 정해적으로. 그래서 필연적이란 말을 쓴 거야. 네. 다음으로 우리의 증선주가 좀 시간이 지났다는 거지. 네.
정확하게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떤지 알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그럼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상으로 옛날부터 요 시기를 이만큼 지난 것만큼 이 전대 그지? 네.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뭐 했는지 이 심리 상황이나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지. 네.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라. 이후에 그래 여기는 알지 못한 것처럼 여기도 나중에 알지 못하지 우리 중선주가.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그래서 것처럼. 이 말은 과거에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중선주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네. 왜? 근데 어느 정도는 알지. 네. 근데 뭘 모른다고? 정확하게 모른다고. 네. 정확하게 알아야 될 만큼 디테일한 문제라고 이거는. 네. 정확하게 그래서 써준 거야. 못한다면 세계의 상태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지? 그들이 달라진 상태를 신경 쓸까? 개의할까? 자 이게 막 세계의 상태가 달라졌지. 자 이 상태랑 환경이나 세계의 상태가 달라졌지. 네. 근데 정확하게 모르지. 뭐가 달라진지요?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지. 전에 있었던 상태를요? 네. 네.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렇게 그 달라진 상태를 그렇게 됐네. 네. 그러니까 전에 있는 상태랑 이거랑 달라졌는데 신경 안 써. 미래에 있는 사람은 과거를 겪지 않았으니까 달라졌다는 거 모르니까 그치. 신경 안 쓴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A가 있었는데 그 A가 여기는 없어졌다 이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왜? 이 A가 있었다 이걸 몰라. 네. 그러니까 A가 없어진지도 신경 안 써. 네. 만약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가 이길 필요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서는 뭐야? 두 번째 질문 만약 이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요거는 됐어요? 네. 차이가 안 난다면 이런 거지. 차이가 안 난다면 지는 거다. 표현적으로 지는 거다. 네. 두 번째는 뭐라고? 신경을 안 쓴다면 어떻게 되나? 달라진 거 신경 안 쓰지. 이길 필요가 없다. 신경 안 쓰는 거는 신경 안 쓴다. 신경 안. 그러면 처음에는 이 노력이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면 패배할 싸움이다. 이거고 두 번째는 애초에 그냥 이 싸움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달라진 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질 싸움이다. 이건 할 필요가 없다. 그럼 하나는 이긴다가 있어야 되겠네. 맞아요? 그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네. 이거는 뭐라고? 이게 변화가 없을 테니까. 야 이러니까 다시 공부로 치면 이거는 뭐라고? 어차피 점수가 안 나오니까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거는 뭐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지를 모른다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 아니 공부를 하던 상관없는데 뭐 때문에 잘하는데 이것 때문에는 아니야. 이것 때문인지는 인지를 못해. 그럼 이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요걸로 나는 신경을 썼거든 노력을 했는데 후손들이 이것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나도 못 써. 그럼 이게 있으나 없으나 신경도 안 써.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였어? 아니요. 아니었다고 그지? 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네. 이거는 뭐라고? 어차피 질 거고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이거 어차피 질 거고. 그럼 마지막은 이 두 번째 질문이 답이 아니라면 두 번째도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가 이길 필요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 그지?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이건 질 거고. 자, 이길 필요가 없나? 자, 만약 필연적이라면 여기는 이길 필요가 없는 싸움. 두 번째까지는 여기지. 네. 그러면 잘 끊었네. 네. 그렇게. 그래서 이게 끊지를 않으면 이게 문장이 왔다 갔다 하면 장난이 아니지. 네. 자, 만약 이제 세 번째로 만약 변화가 필연적이라면 사실 변화가 필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요? 내가 이걸 신경을 안 쓰더라도 저절로 이렇게 바뀐다고. 네. 어차피 변화할 거야. 네. 사실 그렇긴 해도 변화가 필연적이라고 변화된다고.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는. 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해야 된다. 자연계에서 우리 후손이 이끌어낼 뭐라고? 이득을 우리가 어차피 변화하는데 변화를 하는데 얼마나 더 많이 시키냐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알지 못한 방식으로 미래에 중요할지도 모르는 종의 손실이 줄어들면 이익이 커지는 거지. 뿐만 아니라, 그죠?
유리할 수 있는 이익의 변화로 촉진시키냐. 그러니까 더 많이. 근데 그거를 알아 몰라. 다시 말하면부터 이해 안 돼요. 자, 다시 말하면 극대화시킨다는 거지. 네. 우리는 어떻게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린 지금 모르잖아. 이걸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더 많이 변하는 건 확실한데 뭐 때문에 변하는지는 모르지. 미래를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방식도 모르지. 네. 이게 중요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 그쵸. 그런데 어쨌든 종의 손실도 줄이고 이익을 촉진식으로 하는 게 극대화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 종이 손실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피해야 하고 그리고 더 극대화해야 이익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극대화를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부터 여기까지를 설명하는 거야. 극대화가 중요한 부분. 극대화 방법이고. 자, 생물학적 변화에 변화한다는 뜻이 그지? 무조건적 저항하지 말라는 거지. 왜 저항하지 말래? 어차피 변한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곳으로 가자. 더 거죠. 이익을 극대화해. 근데 무조건적 저항은 왜 했어? 어차피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잘못됐고, 그죠? 네. 변화가 왜 됐나?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됐다고. 그러면 앞에 있었던 두 질문은 잘못됐다는 거네요? 실제로.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면은? 결론이. 도움이 안 된다고. 사실적으로는 뭐라고? 이렇게 가장을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변화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포인트가. 근데 생물학적 변화가 그래서 뭐예요? 생물학적 변화? 유전자가 변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그 형체나 체형이 변하든지 이런 거. 형체, 체형, 유전자가 변하는 거겠지, 결국은. 유전자 변하는 건 필연적이라는 거지. 네. 적응하기 위해서. 참 문단 이상하다. 후손에게 도움이 될 종이 사라진 걸 막고 도움이 될 변화를 촉진한다라는 거잖아, 그제? 네. 그러니까 요거로 다네.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는 뭐야? 우리가 다시 이제 다 이해했으니까 한번 더 보면 우리 욕구가 특정한 생물학적 변화에 이게 생물학적은 변화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변화가 전제가 된대. 저항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항한다고 할 때마다 저항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저항할 거야. 이게 특정한 변화. 변화 안 되게 할 거야. 막을 거야. 하면 이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수백 년 후에 당연히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 저항해봐야. 네. 그럼 안 싸우겠지. 네. 패배할 싸움이니까. 저항하는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야. 패배할 싸움은 안 하겠지. 네. 그죠? 그러니까 너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는. 1번은 저항해봐야 소용없다. 왜? 차이가 없어. 저항해봐야. 그러니까. 맞지? 네. 두 번째로는 야, 여기서 A에서 네가 저항을 한 것이 이 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남들이 신경도 안 써. 영향도 못 고.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는 거였다는 거야. 이것도 미미하다는 거지, 사실은. 그지? 신경 쓰지도 않아. 알지도 못하고. 뭐 때문에 그런지 신경 쓰지도 않고.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길 필요도 없는 싸움. 이걸 해서 요거 때문에 변화했는데 신경 쓰지도 않아. 요거를. 그러면 생물학적 변화에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 질문이랑 두 번째 질문은 어차피 필연적으로 패배할 싸움이고 이게 필요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저항할 필요가 없다. 네. 그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면 저항 안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변화될 것이니까 극대화시켜라. 그러니까 생물학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영이? 우리는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종의 손실을 피해라. 그 정도 끝이요. 근데 이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뭐라고? 질싸움하는 거는 아니잖아. 변화가 없으면 저항할 필요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페인트로 준 거야. 네? 전제가 당연히 변화된다는 거야. 변화가 안 되는 저항하겠냐? 저항을 하지 말고 뭐라고? 순응, 적응, 보완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욕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노력이 자, 차이를 안 가져오면 패배할 사람이니까 안 가져겠지. 네. 근데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왜? 이렇게 변하라고.
다른 노력이라는 거죠. 저 노력은 저항하는 노력이지. 우리는 촉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저항 노력은 두 가지를 다 쓴 거죠. 그러니까 저항 노력은 소용이 없고 패배할 싸움이고, 이렇게 변화하니까 고치는 노력은 되게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결론으로. 그러니까 이걸 저항 노력을 했는데 변화가 안 된다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고치는 노력이 중요한 거잖아. 저항을 해서 이걸 막아서 안 변한다. 그럼 소용없고. 자, 변한다. 그럼 니네 실패한 거고. 그러니까 저항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네. 안 변한다. 그럼 필요는 없고. 근데 이걸 빠졌어, 논리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에 안 변한다. 이거 빼버렸어, 얘가. 저항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걸 안 넣었어요, 경우에서. 그러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이 수백년의 차이를 가져올 것인가? 만약 아니라면 그럼 만약이라면 초항해야지. 아니라면만 썼어요. 이렇게 교묘해. 네. 빼먹어버렸어. 엄찍어? 근데 이것만 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죠? 내가 지금처럼 설명해주니까 이해하지.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다른 애들은 아니요, 이해 못했을걸? 그니까요. 요거 물어봤을 때 만약 아니라면, 그래서 만약이라면 이걸 생각하는 애는 1등급이야 거의. 이거를 10번 이상 읽어내고. 이거 10번 이상 읽어도 이해 안 될 것 같은데요? 10회독을 하면서 찾아내는 거야. 이 반대의 경우로. 만약 아니라면, 만약이라면 저항해야지. 유전자 안 변하게. 좋은 유전자 지키려고. 그 부분 여기 다 껴버렸잖아. 그럼 여기도 봐봐. 두 번째도 여기 봐. 만약 아니라면 이렇게 썼지. 네. 두 번째 질문이 답이 아니라면 신경 쓸까? 네, 안 쓴다 이거지. 이거는. 신경 안 쓴다라면? 신경 쓴다라면. 반대로. 신경 쓴다라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싸움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항해야지. 그러니까 저항도 필요한데 자기 필요한 이론만 다 써놓은 거야. 이 반대 개념을 하나도 안 써놓은 거야. 저항할 수 있다. 만약에 변화를 막는다면 저항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관련된 게 신경이 쓰이고 그걸 꾸준하게 유지한다. 그럼 저항해도 된다. 이런 거지. 그러면 여기는 자연계 후손의 변화, 당연히 변화한다고 했잖아. 그지? 네. 이게 전제로 쓴 거야, 얘는. 이 전제가 잘못됐어. 이 저항하는 것은 이 변화가 당연하지 않다는 근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 논리가 잘못됐어. 당연히 변하니까 변화 더 시켜야 돼, 이렇게. 그럼 얘는 변화하면 좋은 걸로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 이것도 잘못됐어. 변화되는데 유전자가 최악으로 변하면. 이게 변화 막아야 되잖아. 네. 변화 안 되게 고정시켜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지 좋은 것만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요? 네. 설명됐나 모르겠어. 표로 만들어주면. 그럼 충분히 설명됐어요. 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요거만 얘기하는데 반대 봐야 되고, 얘는 또 하나에서 요거만 얘기하는데 요것도 봐야 되고, 얘는 전제가 변화를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게 부정적인 것도 봐야 되고, 이해됐지? 이렇게 됐을 때 지 좋은 것만 쏙쏙 빼갖고 했다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섞어갖고 이걸 변형해서 내면 애들 다 싹 틀리겠죠. 반절 이상이. 네. 그러니까 잘 뽑은 거죠. 이상한 지분을 설명해달라고 잘 요구한 거라고. 그래요? 네. 됐어요? 네. 쌤 이것도 해주세요. CPM 적응. 해야죠. 요만큼이야? 네. 글자 읽는 게 장난이 아니죠? 네. 한글인도? 한글이 더 힘드네요. 왜일까요? 실패 위험이 적은 아이디어에 실패 위험은 적은 실패 위험이 적은이지. 네.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는 보상. 무슨 말이죠? 자, 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내요. 네. 근데 이거는 성공을 대박으로 할 수도 있고 실패를 대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거는 소소해요. 근데 실패의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럼 보상을 크게 해주라고. 보상이요? 여기서 회사에서 여기다 보너스를 주는 보상을. 보상을 왜 해요? 자, 아이디어 그럼 직원이 내겠냐? 회사에 아이디어 막 내겠냐 생각해서? 이 회사에 직원들이 동화생 같냐? 아이디어 막 내냐? 무보수로? 막 생각해내냐? 아니죠.
그래서 아이디어 좀 제출해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 성공과 실패가 큰 거는 위험 부담이 있어. 네, 이걸 보상하면 이런 거를 내 사람들이. 네. 근데 이렇게 실패 위험은 적은데 소소하게 고칠 수 있는 이거를 주고 포상을 크게 하면 사람들이 아 이런 거 내면 되구나 소소하잖아. 근데 실패도 잘 안 하잖아. 그럼 회사가 계속 이런 거 아이디어 누적되면 회사가 계속 성장하잖아. 안정적으로. 그럼 보너스를 다 듬뿍듬뿍 줘야지. 됐어요? 네. 자, 기업은 실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적을 더 추진은 더 키우기 위해서 밀어서 전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네. 단어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실적을 추진 이런 말은 안 쓰거든. 실적은 뭐야? 기업의 현실 누적된 이익이나 이런 것들, 네. 업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 네. 진흥하기 위해서, 진작하기 위해서 보상을 준다고. 그걸 제도를 만들어. 보상 제도를. 네. 흔히 이런 보상은 예산을 맞추기 어렵고 위험을 피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이 보상이라는 게 이 아이디어에 대한 거. 대가. 예산을 맞추고 위험을 피하는. 그리고 이 보상은 어떤 아이디어에 주냐고. 예산에 맞췄는데 위험을 피하는. 예산을 맞출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느냐 이 정도면. 예산을 맞출 수 있다는 건 실행할 수 있는. 근데 했을 때 실패 부담이 적은 거. 네. 이런 유형의 보상은 관리자로 하여금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지. 네. 뿐만 아니라 이득을 볼 가능성도 거의 없는 큰 이득을 보지는 않아. 네. 근데 안전해서 소소한 이득은 계속 생겨. 네. 투자하게 한다. 이런 보상은 더 모험적을 탐색하는 욕구는 무엇이든 완전히 차단한다. 그러면 이거를 중점을 두는 보상을 하는 것보다 도전적으로 보상해라 이런 거겠구나. 이런 거에 보상을 더 많이 해라는 거죠. 이거를 하면 안정적으로 짜잘하게 보고 짜잘하게 손해보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도전을 해야 확 발전한다 이런 거겠네. 이런 보상은 더 모험적인 길을 탐색하는 욕구를 찾아내. 네. 기업은 급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란다고 해도 사람들이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책임이 적게, 위험이 적은 제품을 만들어 팔라는 속도의 보상을 주는 거야. 네. 위험이 적은 제품이 팔리는 속도. 그 결과로 모험에 대한 욕구는 거의 없어지고, 혁신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네. 그럼 짜잘한 것만 계속 늘어나고. 그지? 네. 그러다 보면 흥미롭게도 관리자는 그 조직이 명시적으로 밝혔거나 밝히지 않았거나 이 보상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 보상하고 행위는 암묵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행위. 그렇게 보상 때문에 밝힌 보상이나 밝히지 않는 보상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결과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결과에도 실패하고 기업의 혁신적인 발전도 실패한다고. 그러니까 잘못 안전한 제품을 계속 내니까 안전한 제품의 아이디어만 계속 봤기 때문에 그. 근데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보상은 모험적인 길을 택한 욕구는 완전히 차단한 이유에 보면 이런 유형의 보상은 관리자는 큰 소실을 볼 가능성, 큰 소실을 보면 큰 이득도 보는데, 맞지? 여기는 큰 이득도 못 봐. 큰 손실도 아니야. 네. 이렇게. 그러니까 큰 이득에 큰 손실, 작은 이득에 작은 손실이야. 근데 보상을 여기다 해줘버리잖아? 그럼 계속 이런 거만 넣는다고. 작은 이득에 작은 손실만 계속. 그 다음에 요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린다고. 네. 그러니까 요렇게 작은 거를 해도 나쁘지 않은데 손실 보니까 공가가 비슷하잖아. 네. 근데 이거는 위험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제한을 안 한다고. 왜? 이익을 보면 좋은데 실패하면 너한테 책임지고 옷 벗어 그럴까봐. 그러니까 혁신적인 회사가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혁신의 결과에 좌절하게 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 좌절하게 되고. 그럼 이 관리자들이라는 말은 사장. 보상해주는 사람. 자기들이 그러면 그렇게 결과적으로 만들었던 건 그치. 알지 못하고 그 조그만한 거에들에 좌절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관리자들은 네.
이 보상이라는 규칙이 있을 거지. 네. 이거를 발표를 해. 이렇게 포상한다고. 네. 아이디어 잘 내면. 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정식으로 내기도 하니까 그래서 살짝 내기도 해. 살짝 내기도 하면 승진시키기도 해. 이것도 포상이야. 네. 보상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보상한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규정으로 밝힌 건 명시적이지. 네. 그 다음에 승진시키거나 총애를 하거나 아끼거나 그럼 암묵적이지. 네. 이런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관리자들이 한 행위에 따라서 발생한 결과거든 이게. 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못하고 왜 아이디어를 안 내? 왜 쓸데없는 거만 내?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네. 그게 좌절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 뭐가 평가나 보상 체계가 잘못된 거라고. 그걸 최적화해야 된다고. 네. 그런데 이걸 최적화해서 해도 나머지 규정들은 약화시킨다. 잘못 고안된 평가 고안 보상 체계는 네. 이게 아무리 잘못 고안됐잖아 애초에. 그렇죠. 그 최적으로 고안된다는 건 뭐냐면 어차피 평가에 따라 잘해주고 사기 진작해주고. 근데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 나머지 규정들은 뭐예요? 자, 그러면 방향성이 잘못됐는데 보상은 잘해줘. 정당한 대가를 다 해줘. 네. 근데 짜잘한 거. 네. 잘 최적으로 해서 짜잘한 거 아이디어 내면 막 기꺼이 내. 실패한도 다 해. 성과도 조금씩 올라. 근데 못 깨달아 자기는. 큰 위험이 있는 거를 받아들여서 한번 해봐. 할 때 기업이 팍팍팍팍 전진한다는 걸 못 깨달아. 그러니까 나머지 규정들이 아무리 있어서 또 이거 더해, 이것도 해, 이것도 해 해주더라도 방향성이 뭐라고? 그렇게 크게 못 진전한다는. 이렇게 짜잘한 것만 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큰 거는 안 해줘. 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을 손해봤대 B라는 직원이. 네. 근데 여기 가갖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 B가 내가 잘못했다고 이래서 실수했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 회사 전체에 있는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냈대.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했다고 당신들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관리자가 이 B를 부르더니 그러더래.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앞으로 계속 겪을 시행착오를 완벽하게 막았다고. 오! 끝내주지. 네. 그런 회사도 있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큰 실수를 용서한 거잖아, 이거는. 다른 회사 같으면 잘린다고. 똑같이 A라는 직원이 회사에다가 이걸 내. 그럼 이거 굉장히 성공할 거, 큰 성공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상사가 가로채버려. 네. 근데 이걸 냈어. 근데 제한자가 써있지. 네. 이게 실패하면 이 상사가, B라는 상사가 가로채는 게 아니라 이 A가 제안해서 잘못됐다고. A를 잘라버려, 책임자라 그러면서. 네. 이해돼? 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안 잘릴 만큼의 아이디어만 내, B에다. 그래서 B에다 하나 살짝 줘. 실패를 하면 안 잘려. 그럼 또 하나 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발전이 없는 거야. 그렇네. 그럼 이거 됐어요? 네. 다음에 5번. 가치와 현실 왜곡. 가치는 값과 위치거든, 어느 정도. 현실, 가치와 현실, 왜곡. 이게 수식어가 가치와 현실의 왜곡이냐, 가치 왜곡, 현실 왜곡이냐, 가치와 현실 왜곡이냐. 왜? 그러게요. 호호야. 읽어봐야 알지. 가치와 그것을 지지하는 신념은,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다. 자기주도 학습에 가치가 있다. 그것을 지지하는 신념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 시각,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세계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야. 이 렌즈가 제공하는 경과는 흔히 삶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죠? 이 렌즈로 볼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 렌즈를 뭐라고요? 이게 선글라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색깔 있는. 색깔로 본다. 이렇게. 투명한 렌즈로 생각하지 말고. 색안경.
예를 들어 미국인은 개인주의를 매우 높이 평가해요. 성공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거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보려는 경향. 개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평등. 이 가치, 자유평등의 가치, 성공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자, 이 가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공을 가치가 뭐예요? 자유평등, 개인주의, 개인주의. 네. 그래서 지시어는 항상 확인해야 돼요. 개인주의, 자유평등의 개인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 안 되는구나. 네. 한글로 읽어도 장난이 아니다. 네, 그쵸. 이 가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이 어딨냐? 한글로. 이거 인터넷에 이거 뜨면 이게 돈 주고 파는 교육방송입니까? 막 그럴 텐데, 사람들이. 이게 책이라고, 고등학생 책. 해석해보라고. 이 가치는 보지 못하게 한다. 상황의 중요성. 그치? 상황의 중요성. 자, 이게 영어니까, 영어적으로는 이 가치는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네. 상황의 중요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 개인주의도 중요하지만 상황이란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개인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래, 너 자유롭게 해. 평등하게 해. 또 중요하지만 상황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동양적 사고, 이건 서양적 사고고. 그러면 이 상황이라는 거는 집단의 뜻, 집단의 아. 집단과 사회의 분위기. 그럼 성공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설명해주잖아. 네네네. 영어에는 이게 주어고 이게 서술어죠? 네. 그럼 목적은 이거죠? 네. 그럼 목적으로 추가로 설명했어. 네.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쵸. 그 상황 때문에 성공을 못했어. 네.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아. 그걸 못 보게 하지, 이 가치는. 개인주의는. 그쵸.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못 보는 상황은 이게 사회를 생각하는 집단주의지. 우리나라처럼 회사를 위해서 추가 근무도 할 수 있는데 개인주의는 딱 놓고 퇴근하면 끝이잖아. 개인 모든 사람이 자유가 평등인데 사장 왜 나한테 끝났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니까 이건 서구적 상상. 이거는 뭐라고? 상황 중시, 집단 중시는 동양 사상. 이걸 본 거야. 대박. 그러니까 해설할 때 어떻게 봐야 돼? 이걸 이어서 이 가치는 사람들하고 성공을 못하게 하는 상황의 중요성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 달성을 못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있잖아. 네. 수식어가. 그쵸. 근데 영어는 그렇게 안 보고 주어 있고 서술어 있고 목적어를 쓴 다음에 목적어를 추가해서 이걸 설명해 주거든. 그러니까 따로따로 봐야 돼. 이 가치의 상황의 중요성을 보지 못한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중요성은 어떤 중요하냐?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이 가치는 애쓰고 보지 못하게 한다가 한 덩어리고 상황의 중요성을 나머지 얘네가 설명한다. 그렇게 봐야 된다. 자, 이거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거를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서 영어 문장 구조하고 요거하고 수식 체계를 비교를 하면 능력이 놀라지거든. 수식 체계를 비교하라고요? 어떤 나라가 뭘 꾸미는지, 영어는. 근데 나는 한글을 읽을 때는 이 단어는 이렇게 꾸며서 읽어지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 읽는 느낌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나는 간다 학교에, 그럼 학교를 설명해. 그 학교는 교실이 4개야. 그러면 교실 안에는 사람들이 30명이 있어. 30명은 머리가 길어. 그 머리 긴 중에 한 명은 머리가 긴 이유는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써 있어. 네. 그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수식 관계가 다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문맥이 됐어요? 네. 자, 가족의 빈곤, 부모의 낮은 교육, 그리고 장래성이 없는 직업의 심각한 결과를 안 보이게 되기 쉽다. 자, 여기서 상황의 중요성 설명이 됐네. 자, 개인주의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중요하니까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 생각이 중요하지. 네. 그럼 가족은 집단 아니야? 집단이죠. 집단이 빈곤하고. 근데 개인이니까 난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럼 가족이 빈곤하다고. 자, 부모의 낮은 교육 때문에 사회 안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럼 개인주의니까 나는 내가 살고 너는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거로 해. 그럼 교육 안 시켜 특별히. 그 집단 발전이 안 된다고. 자, 이거는 뭐라고?
가족의 빈곤을 위해서 개인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아빠나 엄마가 희생하는 거고, 네. 부모의 낮은 교육이 아니라 이걸 더 빈곤이 아니라 가족이 희생하면서 부가 되는 거고, 그치? 네. 자, 부모가 교육비를 투자하면서 높은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 집단을 위해서. 그쵸. 그리고 장래성이 있는 직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참잖아. 네. 아, 이런데 이 반대의 경우가 나오면 이게 심각한 결과가 되지. 심각하지, 반대의 결과는. 결과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의 부자가 되고 높은 교육을 해서 희생하고 장래를 위해서 참아주고 이런 게 없으면 네. 이거 없잖아. 그래서 빈곤, 낮은, 장래성 없는 이렇게 되잖아. 네. 이건 심각한 결과지. 네. 이 상황을 안 본다고. 아, 공동체를 개인주의는. 보지 못하면 이런 그치. 결과가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볼 필요가 없는 거고. 네. 대신에 얘네들은 뭐하냐, 대신에. instead. 미국인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 야, 성공의 타이밍을 이용하지 못했잖아. 네가 게으르니까 그렇지. 머리가 나쁘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철저히 개인의 탓이라고. 그러니까 동양은 집단의 탓이고. 이해됐어요? 네. 뭐라고? 미국, 아, 너 이거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면 되잖아, 네가 이렇게. 그러면 미국인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개인 탓으로 책임. 여긴다. 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네. 그리고는 그들은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들이 옳다. 그들이 옳다. 그리고 그들이 옳다는 것을 아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어? 자, 그리고 그들은 여기 보면 미국인들이야. 미국인들은 그들이 옳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다운표는 아는데죠. 네. 어? 강조한 거죠.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 모를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다운표를 해준 거야.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 왜? 왜냐하면 대중매체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이 대단해, 멋져, 이 사람은 뭐라고? 게으르지도 않았고, 머리도 우둔하지도 않았고, 아니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갖고 부자가 됐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래, 맞는데, 찜찜해.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 이런 불리한 조건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멋있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맞아 하는데 아니라고. 근데 성공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인들이 그래 이런 것도 아는데 맞는데 그러면 이 뒤처진 애들은 왜 그렇지? 이렇게 상황 속에서 가족이 참아주고 부모가 교육할 교육료를 하고 장래성 있는 직업을 찾고 이런 동양의 교육적 사고방식은 플러스 알파 하려고 그러지 서양 애들이. 왜? 아는데 안 되는 데는 어떡해. 매스컴에서는 잘 되는 애만 하는데 그럼 안 되는 애는 어떡해.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집단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략이 돼 있지 전부 다 지금. 뭐만 나왔어 여기서는? 뭐만 나왔어? 서양 애들 것만 나오고 그지? 네. 성공 못한 사람은 기회 이용 못했고 게으르고 머리가 없어 알아. 그래 맞아. 왜 대중매체 나왔거든. 이렇게 불리한 조건 여기에 나오는 이런 거 이런 심각한 거 이거 스스로 다 개척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스스로 개척해. 저 불리한 조건은 이거예요. 가족의 빈곤. 그러니까 가족이 빈곤해도 알아서 자기가 공부했고 자 가족의 빈곤도 있는데 자 가족의 빈곤도 있지만 가족이 다 빈곤해? 어떤 사람 돈 많아? 그럼 누구 급격히 막 다 도와준다고? 아니요 나는 내가 버는 돈. 자 A라는 사람이 놀러 갔어 서양에. 네. 그럼 집에서 손님처럼 있는 것도 맞지만 많이 경험했으니까 밖에서 아빠 다른 데서 살아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고 뭐 별개야. 엄마 돈 아들 돈이야. 엄마 돈 아빠 돈 따로야. 어쨌든 부모의 낮은 교육, 부모가 교육을 안 시킨 거잖아. 장래성 없는 직업, 이거를 다 뭐라고 집안이 가난한데 불구하고 교육을 별로 안 받았는데 불구하고 장래성 없는 직업이 있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노력해갖고 아이디어와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부지런하게 천재적인 머리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엄청 멋있다고 다 보여줘. 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이걸 다 해야 돼.
그런 서양적 알긴 아는데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훌륭하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앞에 1문단하고 얘네들을 다 종합했을 때 말은 뭐예요? 한 문단씩은 뭔 말인지 알겠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렌즈로 이 렌즈가 뭐예요? 개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미국인들은 성공을 추구하면서 개인주의 가치관만 본다고. 아, 그러니까 개인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만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가치관을 뭐라고? 개인주의 가치관이라고. 네. 이거는 뭐라고? 개인주의 이런 것처럼 렌즈를 끼고 본다는 거죠. 항상. 네. 개인주의로만 보니까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거 안 본다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 성공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뭐뭐 있어. 이런 것들이 있지. 그지? 네.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우둔하거나 게으르거나 이렇게만 핑계만 대고, 그지? 이렇게 이런 거 다 극복한 사람, 이렇게 극복한 사람들이 멋있다고만 보여주는 눈으로만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못 보는 눈이 뭐냐? 이렇게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집단이나 가정 중심, 우리 중심의 가치관에서는 네. 이런 상황이 중요하잖아.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 보고 있냐 지금? 네. 성공하는 상황만 보고 있지. 이렇게 게으르면 왜 게으를까? 왜 우둔할까? 아니야? 맞아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기회를 왜 이용 못할까? 이걸 보고 이걸 해결해 줄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이거랑 그러면 가치와 현실 왜곡이랑 무슨 상관이 자, 있어요? 그럼 제목으로 보면 네. 자, 이 가치가 렌즈야. 개인주의 가치. 현실에서 성공한 놈만 보고 실패한 놈은 못 보게 만든다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개인주의 가치가기 때문에 개인주의 가치로 성공한 놈만 보지. 이 시각이 집단 중심으로 본다면 이 집단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희생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라는 것도 생각할 텐데 이거를 안 보고 이거 멋있고 못한 놈은 다 게으른 놈, 네가 못한 놈 이렇게만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 개인주의라는 예를 들면 개인주의라는 렌즈를 끼고 미국인들은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지. 이렇게 왜곡된 개인주의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을 왜곡하게 바라보는 점도 생긴다는 거지. 가치가. 가치가 개인주의야. 가치관. 이 가치관으로 봤을 때 현실이 정확하게 둘 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거랑 똑같아. 거기다 현실 왜곡은 대중매체도 기여를 한다. 그 사회는 그 생각이거든. 자, 개인주의가 있고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게 있어. 네.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건 서양적이고 이건 동양적이야. 네. 그러면 사회문화 했을 때 이게 장단점이야. 개인주의의 장점은 뭐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성실히. 이해돼요? 네. 단점은 이렇게 못한 애는 게으른 놈으로 그냥 돼버린 거잖아. 자, 이거는 장점은 뭐야? 장점은 못한 여럿이 도와주고 이게 다 되죠. 네. 근데 이거는 뭐라고? 크게 못 늘어나요. 개인줄 안 드러나지 이거는. 맞지? 네. 스스로 이게 작죠. 그럼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라고? 요 안에 있는 관계들의 시너지 관계를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이 안에 있는 애가 얼마나 그냥 똑바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똑바로 서 있는.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협조 관계. 요거는 뭐라고? 긴장 관계면서 졸립 관계.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요 면도 있는데 왜 이 면은 안 봐? 이게 좋은 건 아는데 장점마저 왜 이 면은 안 봐? 이 얘기를 한 거야. 이 두 면을 다 봐야 왜곡이 아니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걸 뒤집어 갖고 요걸 썼어. 잘못했어? 여기서요? 이걸 뒤집어서 변형해서 요걸 써도 되고 요거랑 장단점으로 이거의 장단점, 이거의 장단점을 쓰고 써도 되고. 아예 지문이 변형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뭘 변형시켜? 여기 개인주의에 뭘 썼어 이거는? 개인주의 단점. 단점. 그럼 장점을 쓴 다음에 장단점을 두 개를 쓸 수도 있잖아. 아니면 동양의 나쁜 점을 쓸 수도 있고. 추가로. 그래서 비교해서. 아니면 요걸 쓰면서
요 반면에 반대 사고로 이걸 내면 되겠지. 네.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낼만 하겠지. 그럼 이 말은 뭔가요? 가치가 제공하는 견해는 현실 그대로가 아닌. 자, 가치가 제공하는 개인주의라는 색안경이 네. 본 견해는 네. 현실 그대의 장단점이 아닌 네. 이 개인주의에 맞는 당위해야 돼. 마땅히 돼야 돼. 이런 가치관이니까. 개인주의가 당이요? 당위가 마땅당 할 리잖아. 네. 개인주의는 가치관이잖아. 근데 개인주의의 가치관은 당위가 있어요? 그 동네는 그 개인주의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당위가 돼버리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개인주의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이 당위를 뒷받침하는 게 이게 대중매체고. 마땅히 니네는 이래야 돼. 니네도 성공해야 돼. 니네가 게으른 거야. 얘네가 대중매체가 이 당위하게 만들다는 거죠. 그게 거죠. 이 개인주의랑 관점으로 싹쓸이가 됐다고. 그 동네는. 되게 말을 쓸데없이 어렵다. 즉 가치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장단점으로 볼 수 없게 하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가치관이 좋은 거겠지만 그럼 개인주의 좋은 거야. 좋은 거겠지만 현실을 요거 한 개로만 보면 이 장점으로만 보면 이 장단점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한 면으로만 보면 현실을 왜곡하게 볼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상충하는 가치관 아니지 서로 충동하는 아니죠. 보편적인 가치관, 사회의 보편적인 역할일 수도 있어, 이것도. 근데 이 보편적이란 거하고, 이 개인주의가 그 사회에 보편적으로 됐다는 의미랑, 보편적인 가치관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다고, 단어가. 그러니까 세모지. 너무 어렵다. 봤잖아. 네. 이 보편적인 인류 보편인데 개인주의야, 얘네는. 다른 사회주의인데, 뭐가 보편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건 보편적 가치지. 근데 개인주의가 마땅히 돼야 되는 이 사회에서 마땅히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보편적 가치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사회는 보편적인데 여기에 중국은 사회주의잖아. 네. 그러면 보편적인 지구 차원으로 보면 그건 아닌데 아니니까 이 보편을 사람을 죽이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야. 보편적 가치관은. 자연법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요 보편적 그래서 세모라고 틀렸다고 안 했잖아. 이 개인주의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변 보편적 가치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그러면 이거보다 더 답인 걸 찾아야지. 더 답인 거. 그거 혼란 먹지 말고. 다른 문화를 존중.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 뒤에. 따라 살아야 할 기준의 문화 기능. 이제 문화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따라 살아야 할 문화와 관련된 걸 따라 살고 있는 살아야 할이 아니라 살고 있는 이겠지 지금. 그러니까 요게 가장 맞는데 답은 가치가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 이게 더 뚜렷하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할 때. 그 단어도 딱 이렇게 1대1로 그랬을 때 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